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바와 같이 조선중앙이 옹호하고 앞에 작전사령부가 이제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박형준, 그리고 가오마담, 얼굴마담이 이제 황교안, 김영호 이렇게 돼서 이제 좀 이상한 방향으로 막 굴러가죠. 이번에 이제 22명인가 23명이 나서가지고 김무성이 주도한 개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헌법 룰을 개헌하는 것. 그렇게 해서 불과 100만 명이 청원하면은 헌법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그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한 그런 식의 인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주도한 자가 김무성이고, 김무성에 의해서 같이 서명한 20몇 명이 나 모르고 서명했다고 다 잡아떼고 있고, 당이 개판인데, 그럼 이런 자들, 여기 서명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이나 김영호가 공천을 이제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민주공화국, 자유민주공화국의 기본 그 룰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닥하고 있고, 당이 지금 개판으로 가고 있죠. 자, 이 같은 사정을 오늘은 참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천 경선 대상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그 서울 동작갑에 두영택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님께서 미래통합당 내부에 공천이 얼마나 난맥인지 좀 말씀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디 경선에서 오늘 백모선에 탈출해서 이렇게 이빠른 말씀하신 것이 부디 도움이 되면 되지 손해가 안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교수님이 원래 이제 이쪽 그 전교조에 대항하는 교육운동을 엄청 오래 하셨죠? 네, 한 10년 이상 했었죠. 네, 10년 이상 하셨죠. 네. 예. 전교조가 10만일 때. 예. 한참 날릴 때. 전교조가 10만까지 올라갈 때 노무현 정부 때. 예. 한국교원단체 총연합이 있었고, 예. 제가 서울교총 회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대로는 안 된다. 예. 이대로 밀리면 한국 교육이 망친다 이래갖고 교사 700명을 이끌고 예. 뉴라이트 교사연합이라는 그 교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교조하고 정말 뭐 전교조 하면 두영택, 뉴라이트 교사연합 이렇게 붙었죠. 예.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활동 하시고 원래 이제 서울대 사대 체육교육과 나오셔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 쪽에서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또 학업을 더 쌓으셔서 광주여대에 네, 지금 물리치료학과 교수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여대 물리치료. 근데 말투로 보면 경상도 말투인데 어떻게 그 7시 동네에 가셔서 저는 영남인 호남 사람입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 태생은 대구 사람이지만은 네네. 제가 광주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왜요? 광주에서 제가 뿌리를 내리고 광주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호남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벌써 한 10년 됐습니다. 11년째입니다. 그 바닥이 어떤 바닥인데 10년 가지고 뿌려내렸다고. 광주에서 이 바닥에서 이 뭡니까 경상도 말씀에서 10년을 버티는 사람이 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10년, 11년을 학교 생활하고 네. 내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학생들이 저기 연구실에 강목 치지 않아요? 혹시? 아, 그러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저를 우리 애들은 나를 아빠라고 그래, 아빠라고. 아빠라고? 네. 아니 그 옛날에 그 저기 전남대 녹두대 네네. 조대에 5월 때 뭐 이런 거와 그 할 때는 살벌할 때는 그냥 강의실에 그냥 강목 쫙 박히는데.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나 하기에 제가 언제나 스타일이 뭔가 하기에 나는 네. 머리를 굴린다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든. 내가 그래 지금 경상도 말 억양 팍팍 서면서 광주에서 교수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진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 저기 두영택 예비 후보님, 두영택 교수님 아주 걸물이에요. 사실은 말싸움 해서 백모한테 안 밀리는 골아픈 사람입니다. 목소리도 크고 말도 빨라가지고 백모가 밟으려고 그러면 안 밟혀. 그래가지고 꽉꽉꽉꽉 자기 주장 끝까지 채워요. 예. 오늘도 우리 말싸움 좀 해보죠. 아, 예. 그래도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네. 제일 존경하고 제가 우리 주필님을 언제나 밖에 나가면 천재라 그럽니다.
근데 뒤에 붙지. 성격이 이상한. 성격이 정말로 너무 날카로워서 그러지. 성격이 지랄 맞은데 대가리 쓰는 거랑 말하는 건 좀 천재과다. 아, 천재죠. 근데 앞에 방점은 앞에 있어. 성격이 지랄 아니 맞은데. 아니 앞에 천재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나저나 아니 지금 동작갑 예비 후보죠. 동작갑 예비 후보로 등록. 근데 무슨 마음을 먹으셨길래 저기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박성현이라 그러면 거의 자다가 두드러기 일어나고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그 중에 이제 모 씨는 네. 나는 그 사람한테 생전 전화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네. 야 박성현이가 나한테 전화했었냐라고 주변 사람한테 물었다는 거 아니야? 나는 아 그렇군요. 큰일 났는데요. 얘기 거론하면은 알만한 그 모 씨가 악명 높은 모 씨가 네. 저는 그건 모르고 주필님하고 관계 때문에 네. 이렇게 출연하고 지금 이제 이게 괜히 또 이 장사파 가세요 빨리. 불이익 당할 것 같은데 예비 후보가. 예. 해당 행위자. 예. 경선은 저기 지금 며칠 남았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저기 전화조사인가? 네, 전화 안심 전화번호 한 1,000명 갖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런 경선보다도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제가 하나 뭐 그게 통과된다 이런 그걸로 나온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이 한국당 자유한국당 때문에 뭐 모든 그 국민들이 그랬는데 이 공천이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예.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공천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공천의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당선 가능성이라든지 예. 개혁적이라든지 당의 기여도 이런 걸 따지냐.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뭘 하긴 해.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당원들이. 네. 그다음 은행 일치가 돼야 되고. 근데 내가 또 희생과 봉사를 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예, 근데 당선 가능성 개혁적 뭐 당의 기여도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탄돌이라는 말씀 아시죠? 네, 탄핵. 얘가 노무현 그때 2004년인가 2003년인가 네. 노무현 탄핵에 대해서 2004년 3월 탄핵에 대해서 역풍이 불어가지고 네. 노무현 쪽 나중에 열린우리당들 그러죠. 그쪽에 그 586 세대들이 그냥 빠지를 무수히 달았잖아요. 대거 들어갔죠. 예. 그래서 그걸 탄돌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탄핵 덕에 들어갔다. 네네네. 제가 보기에 요번에 이제 바돌이들이 나와. 우한 바이러스 바돌이들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반 문재인 반 586이라고 생각되는 이제 야당 쪽을 사람들이 몰표를 주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상황이 딱 이렇게 흘러가니까 미래통합당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 그 뭐 조선중앙 김무성 유승민 김명호 황교안 이게 이제 다른 거 없고 내 사람 심어서 다 찍어 먹겠다는 건데 우리가 보기엔 아니 그 저는 네. 공천의 기준은 내 사람 심어서 다 찍어 먹자. 아니 우리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혁신과 통합이라고 쓰고 예. 읽는 거는 쓰고 읽기는 내 사람 넣어놓을게요. 탐욕과 독식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말 혁신과 통합을 하고 우리가 혁통은 원래 박원순이 쓰던 거 아니야? 아이고 지금 박원순이 혁통 만들어 가지고 그때 저기 민주당 한 절반 말아먹었잖아. 혁신이란 말을 우리 좌파에서 먼저 썼죠. 그런데 이상하게 혁신과 통합을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서 그 각 당 다 그 뭐 당 대표들 5명 했어 쭉 하더니 그게 시민사회단체 장기표 대표님도 한 자리 하시고 그래갖고 그 시민사회단을 끌고 간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들을 다 했어요. 그게 근데 기본은 뭔가 하긴 해. 혁신과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을 논하지 않는다. 그리고 혁신과 통합에 있는 사람들은 4.15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혁신과 통합하고 미래통합을 해놨더니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나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김건식이라든지 예? 뭐 여기서 약간 했다는 문병호라든지 문병호 이 사람은 전교조 뭐 변호사 하지 않았나 혹시? 내가 가장 화가 나는 이유가 예. 이 정체성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주필님? 정당이라는 것은 가치 정당과 이념 정당과 정책 정당이 돼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당위. 그러니까, 현실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이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가치가 맞는 사람끼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전교조가 10만일 때 예. 전교조 10만일 때 고문 변호사가 전교조의 고문 변호사. 그러지요. 그게 문병호였지. 예.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에 뭐야?
미래통합당의 영등포갑 단수 공천에 가고 영등포갑에 공천을 하는 거예요. 단수 공천이면 전략 공천인가? 네. 영등포에 출전한 사람이 앞으로 황교안 대표나 이제 저기 뭐 김용호나 뭐 조선중앙은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전교조 위원장을 모셔다가 전략 공천하게 생겼구만. 제가 가장한 민노총 위원장. 우리가 정교조 때문에 이렇게 망치고 정교조 때문에 정말 우리 교육이 망치고 국가가 옥중에 망치고. 있는 이석기 전략 공천해 보자 한번.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말입니다. 공천의 기준이 뭐냐고 나는 묻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동작갑에 시민사회 대표 중에 한 명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전체에서 네네네. 시민사회판에서 좀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예. 솔직히 말해서 내 입장에서는 두 교수님은 시민사회판 아니에요. 아 그래도 옛날에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두 교수님은 그래도 제도권에서 놀았잖아. 아니 그래도 뭐 우리는 감옥 교도소 담당에서 놀았거든. 고모님 정도는 참 주필님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바닥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등등 했던 사람인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어이없는 공천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작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동작갑에 그 가서 지구당 위원장하고 당협위원장하고 붙었다면 모르겠는데 3월 4일 날 느닷없이 가만히 마지막에 있던 사람들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온데 다 손학규 무슨 저기 뭐 비서실장 누구지 그게 장진영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딱가리 안철수 저 창준이 부회장 장환진 뭐 이런 사람들이 저 뭡니까 면접도 비공식적으로 해주고 우리는 앉아갖고 1분 그거 그 중에 한 명은 네. 동작 의뢰 있던 거를 동작갑으로 빼준 거 아니야? 나경원이 전략공천 주려고? 맞습니다. 그 누구지? 장진영이라는 변호사가 그러면 장진영이 저기 뭐야 어디 손학규 딱가리. 네네. 거기가 동작 의뢰서 경선을 붙이면 나경원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장진영이는 빼갖고 동작갑으로 또 바꿔줬다며 교통정리를. 동작갑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느닷없이 유탄 맞은 것이 나예요. 가만히 있는데 소문에는 그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던데 그 지금 이왕 경선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와서 여기 나와서 푸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경선을 처음에는 그걸 보고 그 친구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주필님이 정확한 그것을 보십니다. 내 힘으로 지금 후보를 비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지만은 그 친구의 이력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러면 첫날에 내가 장완전이나 뭐 이거 한다고 그러기에 정말 이건 너무하지 않냐? 나 그래도 시민사회단체 몫인데 동작에 나가고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하나 있는데 이런 그 정말로 아니 퍼넘기는 것 때문에 내가 유탄 맞아가고 나 이런 거 안 하겠다. 내가 지금 그 경선해봐야 왜 오자마자 다 내가 자기들이 이긴다고 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기 근데 아니 시민사회 저기 장기표 선배도 무슨 공천 받으셨다며? 김해을의 장기표 선배, 장기표 어르신이죠. 제한테는 어르신이죠. 저는 싸가지가 없어서 선배라고. 저한테는 어르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김지아 시인 보고 남들은 다 앉아있는데 시인님한테 저는 김선배님. 그분이 어쨌든지 간에 혁통 통합하는데 그 하나의 공동 대표로 계셨잖아요. 그분이 어쨌든지 간에 시민사회단체 좌장으로서의 모든 걸 끌고 다니셨는데 그분이 어쨌든 지역구에 가겠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모든 그 뭡니까 이 요구사항 이런 것이 그냥 묵살돼 버리는 거예요. 뭐 어쨌거나 근데 어디로 받으셨어 지역구를? 김해을 그 사지. 그 사지예요? 그 마산인가 김해뿐 아닌가? 마지막인데 저 장기표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지금 6번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76살에 6번째 나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왕이면 애우해 주려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든지 비례대표라든지 뽑아주셔야 하고 애우를 해줘야지. 그런데 김해열은 말입니다. 김경수가 62.4% 나온대요. 그 다음에 후임자가 63% 나온대요. 예? 그런 곳에서 내보낸다면 이게 공천하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아니 장선배 또 거길 왜 나가시나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난 장기표 선배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인상이 믹스돼 있어요. 아니 저는 장 선배님 어르신이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두 교수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기에
아니 시민사회단체 어른으로서 확실하게 좀 말씀하시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그걸 하십시오 했더니 지역구에 신청하는 머리에 김용호하고 이 다이다이를 못 치는 거야. 왜? 언제나 약자 내가 공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것을 아까는 이지 않았습니까? 신뢰하고 희생과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이 내 걸 챙기려고. 내가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장기표 선배님을 잘 모르거든. 아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원래 서울법대였죠. 서울법대고 저기 전태일 분신 때 70년대 이사장, 예. 그때 이제 주동자 중에 하나죠. 분신 그때 시위 평화 청계피복노조 시위 그 주동자 중에 이제 돌아가신 조영래 변호사, 그다음에 이신범, 그다음에 장기표 이렇게 셋이 이제 주동자인데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이제 그 조직을 운영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떠 있는 기사야. 네네. 그래서 내가 뭐가 기억이 나냐면 제가 85년도에 신문 기자를 했어요. 위장 취업이야. 기자 신분이 위장이고 네. 이제 퇴근하면은 지하 혁명 운동할 때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후배들이 미문화원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 농성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 신문 기자로 취재를 하러 갔는데 나 그때 처음 만나 어떤 30대 중반 아저씨가 40쯤 되는 아저씨가 혼자서 뭐 민주주의 만세 뭐 이러면서 허공에 손칼을 쥐르면서 하다가 잡혀가셔서 감옥을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누구냐 왜 혼자서 저러냐. 그게 장 선배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 타입인데 이분이 또 민주화 보상 운동은 신청을 안 했을 거예요. 그 민주화 보상 신청 안 한 사람이 몇 명 돼요. 제가 하나고 장 선배도 하나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장 선배 신청 안 하신 걸로 알아.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외롭고 쓸쓸해지니까 자꾸 이제 저기 좀 이제 그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어른으로 처신을 못하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난 전화통으로 거의 싸울 뻔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전화에서 뭘 얘기가 나왔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온 거라. 근데 장 선배가 하는 말이 아 그거 뭐 탄핵 안다 그때 일찌감치 자진하야했으면은 뭐 감옥도 안 가고 괜찮았는데 왜 자진하야 안 했냐. 아이고. 그래서 내가 아이 선배 자진하지 말라고 주장한 놈 중에 하나가 저요. 끝까지 가야 된다고. 네. 감옥을 가더라도 이건 끝까지 가야 되는 게임이다. 이게 헌정질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선배 지금 뭔 얘기하냐고 그래서 전화통으로 한 판 붙었거든. 지금 보세요. 지금 아무리 무슨 잘못해도 한 번도 잘못했다는 사과하는 놈이 없잖아요. 이 정부는. 글쎄 그래서 그게 주필님 말씀이 맞지. 그래가지고 이 장 선배님이 그 아주 그 바른 소리를 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 보면 한없이 뒤가 물을 때가 있고 이게 두 개 믹스돼 있는 분이야.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 후배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이 그렇게 존경하는데 이것을 그 받아들였다는 것은 정말로 말입니다. 저 여기 써놨어요. 장기표 대표 김해 우리 어르신을 내가 공격하면 그 뭐 비판을 하면 안 되지만은 진짜 김영호 위원장 비롯해서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뭘 합니까?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63% 나오는 노무현의 성지지. 성지에 김해. 아니 진짜로 제야 이사를 제야 원로를 그거 하면 아예 그냥 카드오프를 튀기든지 감히까지 특공대로 76세 노인을 보내는 거지.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황교안이라고 불리는 자, 김용호라고 불리는 자, 배우의 김무성, 유승민 그 배우의 조선중앙이 저지르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뭐 그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감히까지 특공대 76세. 세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이거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면요. 그 공간에 원칙이 없잖아요. 아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른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줘야지. 그리고 예우해 준다 그런다면 원로로서 예우를 해준다면 시민 비례대표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될 만한데 태영호는 해주는데 왜 안 되는 말입니까? 나는 내가 보기에는 장 선배는 예우를 해주려면 상당히 월급을 많이 이렇게 책정을 해서 당원, 연수원, 상임고문 네, 뭐 그런 어쨌든 게 참 좋아요. 맞아. 그분이 예. 교사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참 안 예. 됐어. 자, 그건 그렇고 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다 통합이라는 명분하에 아까 말씀하신 마다마다 그 무슨 돌이요? 저기 바돌이. 그러니까 바이러스 바람 타고서 바돌이가 야당이 다 될 먹을 것 같으니까 온 동네에서 떼문치고 뒹굴고 오던 사람들이 대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말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입니까?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이면 쓰레기의 매립장 그
미래통합당이 쓰레기 매립장 되면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분리수거해달라 이 말이에요. 분리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를 완전히 불어놓고 그중에서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공천은 미래통합당이 쓰레기 매립장인데 그중에서 제일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들어갖고 공천이라는 왕관을 씌워주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같이 그러니까 두 교수님이 이번에 공천을 못 받으면 그거는 거꾸로 말해서 두 교수님 아주 충분히 쓰레기스럽지 않다라는 것의 증거가 돼요. 아이고 참 저 이 바닥에 처음 정치 신인입니다. 나이 60에 정치 신인 시민운동하고 왔는데 정치 신인한테 정말 냄새나는 애들하고 붙더라고 그러니 정말 자괴감이 들잖아요. 그것도 옆에서 퍼넘긴 사람들한테 옆에서 퍼넘기고 당적을 3번, 4번, 5번 바꾸고 3번, 4번이 바뀌었는지 5번이 바뀌었는지 몇 번이 바뀌었는지 내 입으로 이야기 안 할 테니까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는 겠어요. 내가 거기 발표나는 순간에 나 경선 안 한다 라고 했었어요. 이런 더러운 정치판에 나 경선 시민사회단체 아무리 그렇지만 여기 경선 안 한다고 저녁에 원로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원로들이 난린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은 경선 기회도 못 받아서 난린데 무슨 소리냐. 경선은 내가 꼭 무슨입니까 후퇴하는 겁먹어 경선. 그래서 백모를 이용하는 거구나. 아, 저 그러지 않아요. 내가 경선을 이야기했 확고했는데 백모도 싸나운 소리 하는데 경선을 이야기했다면 질러버려. 아니 경선을 이야기했다 그런다면 아주 얌전하게 있죠. 그런데 공천의 부당성, 그 다음에 각 지구당 위원장들이 오늘 16명이 서울시 지구당 위원장들이 기자회견을 냈습니다. 실력 행사하겠다고. 예? 지구당 16명이 실력 행사하겠다고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서 뭐 어쨌든 그걸 하겠다고 지금 왜? 불공정하다 이거예요. 갔더니 이런 겁니다. 지구당 위원장이 주구장창 이 어려운 곳에서 3, 4년 지켜왔는데. 지켜왔지. 그냥 컷오프 시키고, 그냥 탈락시키고, 아무 영향 없는 거야. 요번에 힘 많이 발휘하는 게 그 박형준이 관계됐던 MB 정부 탄생 때 관계됐던 이마빌딩 팀 아시죠? 네. 이마빌딩에서 그 조직이 꾸려졌었잖아요. 네네네. 조직이. 그러죠. 거기에 이제 박형준, 김용태, 정태근 뭐 이런데 정태근 정태근이가 금방 받았어요. 금방 받고 성북 갑인가 을 들어가니까 거기 지구당 위원장은 펑 날라 옆구리에서 지금 4년 지켜왔다가 아주 여유 있게 있더라고요. 내가 같이 바로 앞에 앉아 있었거든. 아주 우리 그렇게는 이런 걸 보면 너무나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공천 그리고 겉으로는 통합했대잖아. 다 통합됐으니까 뭐하러 자유시민 세력이나 자유우파 세력 뭐하러 너희 와서 지금 찝쩍거려. 너희는 존재하지 않는 아니 투명인 통합됐을 때 사진 찍을 때 모든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이 다 사진 찍고 안 그래요? 강기표 대표가 아니야. 내가 솔직히 지금 말할게. 자꾸 그걸 그러니까 그동안 시민 쪽을 조금 한 3, 4년 교수 생활하시느라고 바빠서 그래. 장 선배는 그래도 워낙 연조가 있으니까 내가 선배라고 예우를 해. 장 선배 빼고 거기서 시민사회 단체라고 나간 자들, 특히 언론에 거론된 자, 그런 자 보면은 박근혜 정부 탄핵에 제일 앞장섰었고, 그 다음에 옥중에 이제 옥에 들어가게 생긴 박 대통령을 당적을 파내라고 제일 앞장섰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시민사회 단체라고 청와대에 불려다닌 사람이에요. 이런 자가 그러잖아. 그때 먼저 꼬아놓은 거예요. 그런 자로 해서 이것이 시민사회 단체라고 아우라를 하는데 장 선배가 그걸 멋모르고 가서 그 아우라에 꽃봉오리 역할을 한 거지. 맞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힘발도 안 받고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하고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우리 공화당 자유공화당 거기서 해갖고 통합하자 그랬더니 지분을 논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진짜 지분을 논하지 마시오가 아니야. 통합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지분을 논하지 말고 그냥 통합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이거든. 그런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지분을 논하지 제가 먼저 연합 공천은 없다요. 그런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전진당 이현주는 의원이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지분을 논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현주 전진당에 한 5, 6명이 지금 공천을 받았어요. 광명갑에 자기 지역구에도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이라는 애를 공천 셔쓰겼어요. 부산에 서너 명 돼요. 유성민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지분에 아무 관계 없이 한데 선수들끼리는 다 지분 논하고 안철수게
야, 알았어. 일단 얘기만 하면 복장 터져. 근데 선수들끼리는 지들끼리는 다 물밑에서 지분 논하고 이 지분 논할 자격이 없는 유일한 문둥이 집단이 하나 있어. 불가촉 천민 집단이. 그게 태극기 자유 보수 세력이에요. 아, 우리 천민 집단입니까? 거기 천민도 아니야. 나는 천민 아니에요? 거기 많이 안 끼었잖아. 나는 이제부터 일단 내가 봐봐. 나는 보수도 안 해. 나 지금 조사 받으러 2군데 다니고 있고 집행유예 중이고. 그걸 주필님이 똑똑하니까 그런 거죠. 아, 이거 참말로. 험해서 무슨- 그런 거지. 예? 오늘도 조사 받고 왔어. 오늘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주필리가 지금 너무 똑똑하니까 그걸 하니까 그걸 안 내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이 대권을 노린다 그런다면 황교안 대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황교안이요? 조중동의 얼굴마담, 조중의 얼굴마담, 조선중앙에. 아. 요새 동아는 빼줘야 돼. 동아는 요새 김순덕 칼럼 보니까 감 좀 잡았어요. 반중 칼럼을 쓰더만 김순덕이. 나는 요새 같으면 김순덕 다시 마음에 들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주필님이 한 100 정도의 IQ를 갖고 있다면 저는 한 50 정도, 51 정도 괜히- 따라다니는데 예. 괜히 잘- 또 그런 말씀 하지. 아니에요. 언제나 뭐 그렇게 하지만은 저는 이 속세 인간이라 이 공천 만약에 한번 하는데 기준도 신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러기는 이번 같은 경우 정말로 우리 태극기 세력이나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싸그리 공천 심사를 하는데 공천 심사위원들이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몰라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최대집 대한의협 회장이 정치에 맞는 사람이라는 건 확신이 없어. 그런데 하마평은 돌아야 마땅하거든. 네. 그 정도면 네. 대한의협을 제대로 운영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번에 그 저기 어디야 그 우한 코로나 대구, 터졌을 예. 때 예. 바로 최대집 회장팀이 제일 먼저 네. 저기 설 무렵에 이거 중국 닫아 걸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공천 하마평은 돌아야지. 비례대표나 지역구나. 없는 대한의협 회장 정도도 없는 투명인간 취급하잖아. 아니 그래 어제 여러분 그 태극기 좀 많이 들고 다니는 양반. 아니 어제 최대집 회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음. 고생한다고 우한 폐렴 때문에 어떻게 지내느냐. 죽겠습니다. 저도 곧 그 기자회견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전혀 자네 의견을 안 받아들이니까 어떡하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안 받아들이는 이런 그 비전문가들이 어디 있냐. 그런데 이거 어떻게 공천 이런 건 정치 안 할 거야? 제가 물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바빴어. 근데 아니 그럼 의협은 아무 그 아까 말씀하신 투명 인간이야? 대한의협 정도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황교안이, 김용호, 조선중앙, 김무성, 유승민이. 그러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예 눈이 확 돌아가서 환장한 상태니까 바돌이가 이제 대고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내 사람 심기야 완전히. 그래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 동작에 겨우 네, 하나 예. 살아있는 뭐 인정 안 하시지만 시민 우파에 진짜 딱 딸랑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저보고 지식인 반전교조 시민우파. 네. 그건 확실해. 거기 뭔가 가기는 내보고 강성 보수랍니다. 나는 합리적인 보수 같은데 강성 보수고 저 밖에서 뒹굴고 진짜 똥 먹고 온 놈들은 뭐라 하는 개혁적 보수래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필님? 웃기는 자들이에요. 웃기는 자들. 화나죠. 그러기는 이거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정교조를 대항해서 정말로 죽을 똥 말 똥 싸우고 교육감 선거 나가서 정말 희생과 봉사를 하고 등등을 했는데 이건 뭐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뭐 인정해달라는 것도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조선중앙이 원화로 있는 이 진영, 이 그 짝퉁보수 음모 집단은 시민들의 역량이 자유시민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석하시죠. 예. 왜 그러면 자유시민의 역량이 강화되면 이게 집토 게임을 못 하잖아. 그럼 상전이 되잖아, 자기들의. 그래서 시끄럽고. 본능적으로 그걸 싫어하는 거야. 예. 시끄럽고 말이죠. 예, 따지고. 그래서 난 솔직히 말하면 두 분이 이번에 물론 경선 되시기 바라지만 나 같았으면은 그 경선하고 예비 후보 하는 돈 가지고 그냥 백모 찾아가서 막걸리나 한잔 했어. 처음에 심정 처음에 심정은 그랬었어요. 정말로 이거는 너무하다 이거.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물러서면 예, 안 되지. 후회한다. 예. 잘 나오셨어 오늘. 예, 후회한다. 예. 그러니까 내가 까칠 하시고 등등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맞잖아요. 네, 맞죠. 어느 정도 맞잖아요. 주필님이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나를 교육감 선거에 제일 먼저 끄집어낸 사람이 주필님이에요.
맞아. 예? 주필님이 서울시 교육감 나오라고 저를 부추긴 사람 중에 제일 한 사람이 그리고 주필님이에요. 딱 예의 바르게 때 됐을 때 딱 제일 먼저 물러나겠다고 한 사람은 또 두 교수야.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박선영이 쪽이든 누구든 해서 제대로 싸움 붙이는 게 오히려 낫다. 네. 그래서 바로 욕심 안 부리고 딱 물러났어 그때. 내 그렇습니다. 기억해. 안 예, 그래서 예. 급한 되게 지저분해질 수 있는 다 거 아니었어. 불복하자 그랬었어요. 어. 다 불복하자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맞아. 소리다. 누구든지 이번에 좌파에서 우파로 갖고 오는 것이 그래서 이 황당한 때에 나는 박선영 후보가 당시에 뭐 선거운동 잘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네. 이 황당한 때 그래도 30 한 5, 6% 먹었잖아. 36.3% 얻었어요. 예. 예. 그 정도로 엉터리 선거운동하고 예. 죄송합니다 박 후보님 저는 여전히 엉터리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처음에 박 후보 되고 나서 후보 됐을 땐 그때 왜 그 기독교 쪽에 그 동성애 반대한다는 쪽이 네, 저쪽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앞뒤 꽉 막힌 쪽이에요. 꽉.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저도 동성애 반대예요. 전 무지하게 감옥도 갈 뻔했어요. 그거 반대 운동 잘못하다가. 네. 근데 그러나 동성애 반대고 저는 동성결혼 제도화 반대. 저 험한 놈이니까 네가 숨어서 허리 아래 돌리는 건 나는 참견 안 한다 이거요. 예. 근데 어떻게 신성한 부부 사이 문제를 동성끼리 부부로 하는데 내가 그럼 사회를 여자를 봐야 되고 며느리를 남자를 봐야 되냐. 이제 그거거든 저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박 후보의 그 몇 가지 문제를 걸고 들어와서 페미니스트고 친동성애다라고 공격을 하고 이제 그 중에 과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인신모독적인 그런 그러죠. 저기 뭐야 저기 그 카톡으로 저기 그 이미지 만들어서 막 돌렸어요. 그 굉장히 네, 맞습니다. 인신모독적인. 예. 그래서 내가 박 후보 만나서 거기서 그런 살벌한 일을 하더라도 거기 또 지도자급 인사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지도자들은 또 멀쩡한 사람들이야. 자기 좋은 분들이 그 만나서 좀 어떻게 좀 그 따두기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인신모독을 당하고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책상 치면서 화를 냈지.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인신모독에 대해서 격분을 하고 있는 인간 박선영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얼레벌레 조직을 짤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후보 박선영이 필요하다. 제가 그때 여기 인간 박선영만 있지 후보 박선영은 어디로 도망갔냐. 그러고서 제가 책상 치고서 화내고 그 책 제목이 그 동성애 거기 책 제목이 빨간 넥타이입니다. 알아요. 예. 탈북자 동성애. 네. 그래서 내가 그 방송 나갈 때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갔어. 제가 오늘 중대 발표를 합니다. 해서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내가 커밍아웃 했어요. 그러면 박 후보를 실드를 쳐줬구나. 그러지 왜? 근데 진짜 동성애자.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이 얼굴 우락부락한 놈이 왜? 근데 동성애자요? 아닙니다. 빨간 넥타이 맸는데 빨간 넥타이 맸다고 다 동성애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간 넥타이 메고 나갔어.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인신공격을 할 수 있냐라고 또 우리 주필님하고 또 그 쌍벽을 이루는 그 한정석이라는 그 편집국장이 있어요. 그것도 성질 까칠해요. 성질로 쌍벽이야 아니면 다른 걸로 쌍벽이야? 성질로 한몫하지. 그런데 그 양반도 같이 그걸 하는데 나는 이 까칠한 사람들이 맞는가 봐. 둘이가 하는데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하면서 그 여기서 빵 터진 거예요. 나는 오늘 그 커밍아웃 한다. 응? 그러게 이제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그 정도로. 아무튼 박선영 후보가 좀 내가 보기에는 그때 선대본부장이 김광동 씨야. 그 MBC 이사와 한 10여 년 한. 아니 MBC 이사 10여 년 그 양지에서 MB 정권 박근혜 정권 때 계속해서 MBC 이사를 한 사람이 어떻게 선대본부장을 하냐고. 이동복 씨가 있었잖아. 이동복 선생은 또 위에 또 거의 그 좌장 고문이고. 네네. 두 분 다 선거 안 치러본 분들이거든. 예. 전쟁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참 뭐 이길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36점 몇 프로 나왔다는 선전한 겁니다. 선전이에요. 사실은 예, 선전한 겁니다. 거예요. 예. 그 진영이나 준비 상태로 보면 대단히 선전한 거예요. 선전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할 말도 많지만은 오늘 내가 이런 공천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만은 다음에 그 비하인드를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더 해드릴게요. 어쨌거나 박 후보 그때 고생하셨고. 예. 그 이제 제가 다시 우리가 근데 왜 박 후보 얘기를 꺼냈지? 뭐 하다가? 모르겠습니다. 3,000% 갔어. 주필님하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전시 상황인데 선거라는 거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공천해 갖고 이게 되겠어요? 전략이 없죠. 전략이 없죠. 지금 우리가 이거 전국 정당인데
광주 이야기 한번 하시죠. 광주, 호남, 전남에 후보자를 못 내잖아요. 아니 지금 당선될 만한 지역 자기 사람 심어서 찍어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저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저쪽 영남 뭐 출신 호남 사람이에요. 호남에는 제가 10년간 있어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10.2% 나왔어요. 예예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6.48% 나왔어요. 예예 그 다음에 홍준표 때 2.4 나왔어요. 예. 박근혜 정부 때 정말로 열심히 호남을 일구자 해갖고 예, 해놨는데 지금 저기 가서 보면요. 정말 깜도 안 하는 사람을 호남에 후보로 낸단 말이에요. 그럼 호남 사람들은 압니다. 야, 여기 뭐 버린 곳이냐. 그렇게는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호남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내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외국하기는 지금 이 조선중앙이나 김무성, 유승민, 황교안, 김용호 이자들은 호남은 지금 당선 가능성 있는 수도권, 충청, 영남 찍어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호남은 아예 정신줄을 놨어 그냥. 아니 그러니까 저 컷오프 시키고 무슨 정말로 중진들 뭐 불출마 시키는 사람들 왜 그냥 사장 시킵니까? 김무성이 저 뭡니까 호남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울고 있는데 뺨 한번 때려갖고 보내면 김무성이 호남 가겠다고 말로만 한 거지. 지금 호남 가지 말라고 누가 자리를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험지 사지가 있다는데 그러면 그거 지금 말하면 컷오프 시킨 사람들은 어디라도 험지로 보내달라 그러면 그 몇 선씩 했는 사람들 호남에 보내보십시오. 호남에 정신줄을 놓고 있으니까 내가 알만한 사람이 정말 정치 안 할 사람인데 지금 주동식 대표가 지사 아니야 주동식은. 주동식 집안 광주 서구에 나가 있고 오늘 봤더니 최홍재 영화 감독이 하나 나가 있고 최공재 세 사람이 지금 나가 있어요. 그래 누가 내보고 그럽디다. 광주에 스토리가 있으니까 내보고 광주로 나가라네. 최공재는 전주인데. 나주 나갔습니다 지금. 그 진짜 모르는구나. 제가 그 전남 광주랑 좀 연고가 깊잖아. 그럼요. 예. 그 전남 광주 사람들이요 요새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호남은 하면 그 장성 터널이 기준이야. 그래요. 장성 터널이 전북과 전남이 구별되는 터널 아니에요. 예. 그 호남 터널, 장성 터널 거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전남 광주 사람들한테 호남이라 그러면 전남 광주를 뜻하지 전북은 호남으로 안 봐요. 최공재는 전북 사람이잖아. 그 나주 어디 나갔을 거예요 지금? 한번 다시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전북 사람이 나주 오면 그 고생할 텐데. 고생하죠. 그렇게 다들 저 투사로. 그런데 좀 좋은 사람들 지금 당에서 그걸 하는 사람 관리를 해갖고 빨리 내보내야죠. 그 저기 MB 정부 때 그거 했던 정 누구지? 저기 정의화 이거 무슨 이거 서른 연설 비서관. 예, 광주에 나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흔적도 없죠. 뭐. 야 거기도 안 챙겨줄 정도인가?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얄전 없구만. 저는 광주 전남에 어쨌든지 간에 당에서 집중하고 자기들끼리 음모 집단하고 아까 말한 음모 집단과 딱 아삼역으로 통하지 않는 데들은 거의 얄전이 없구만. 호남을 성지로 만들어 줘야죠. 어쨌든지 간에 거기서 한숙이라도 해줘야지. 네. 그래 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정현 씨도 마찬가지로 챙겨줘야 되고 뭔가 좀 보여줘야 되잖아. 내가 호남 나는 이정현 챙기는 건 좀 반대하는데. 아니 영남 호남 이런 거 한다면 내가 영남 출신 호남 사람이고 대구 출신 광주 사람인데 내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게 내도 생돈 내고 말씀 맞다나 생돈 내고 수천만 원이 드는 그것에 당에서도 좀 지원해주고 해줘야지. 이제 뭐 1,500만 원 그 뭡니까 공탁금 내준다 하더라고요. 더 해줘야지. 아이고 근데 뭐 이게 저 미래통합당 생각하면 앞길이 깜깜해. 특히 수도권 언저리 공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까 정말 짜증나. 정말. 완전히 이제 다 찍어먹게 생겼다고 환장한 상태라고 보이는 거예요, 거의. 자,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또 문재인 586을 또 찍거나 이제 투표를 안 하거나 빈정상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 아니 이래 되면 다들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네. 나는 이제 그러면 저 투표장에 안 갈 거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는 사람이 한두 사람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공천을 한다면 저부터 이제 나는 보수 안 할 겁니다. 보수 운동 안 할 겁니다라고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이 바닥에서 그래도 그 끝도 없이 그거는 좀 다른데.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간다라는 거랑 예. 나는 보수 운동하는 아니 보수 아니 보수 열심히 하고 뭡니까? 나라를 지키고 어쨌든 그걸 내 나름대로 주필님하고 내하고 이념이 다르지만은 나는 어쨌든 간에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보수를 하는데 나랑 이념이 많이 달라.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아니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운동은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한다 안 한다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왜 그러냐? 우리가 미래통합당의 우리의 정당이라는 이념과 가치관이 맞다는 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그건 그걸 이제 지지하는데 두 교수님이 그랬고. 어. 그러니까 좋아. 나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당 없어. 어. 자 그럼 나는 뭐 할 거냐? 우리가 이제 그 원초적 질문에 가 있는 거야. 그리고 원초적 질문을 가 있으면 나는 뭐 할 거냐? 나는 그러면 그런 정당 없으니까 운동 안 할 거냐? 그죠? 난 더 운동해야지. 나는 지금 그 점에 다른 나는 거지. 지금 뭐라도 하면 나는 진짜 지금 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진짜로 무소속 연대라든지 당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젊은 뭐 사람들끼리 잘해보시고. 예. 예. 지금 떨어지는 사람들 대구에 그 떨어지는 후보들이 얼마나 원성이 많겠어요. 자자하겠어. 한 번 경선도 못하고 우파지사라는 사람들 도태우 김기수 뭐 이런 시민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한 번도 못한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을 경선도 한 번 안 하고 보내버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 입장. 글쎄요, 좀 보죠. 근데 그게 다시 그 얘기 돌아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헤맬수록 오히려 우리 자유우파, 자유보수 시민은 더욱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네. 네,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비례는 무조건 자유공화당이나 기독자유통일당을 찍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역구는 저 조선중앙 그것의 하수인 혹은 바로 커넥션이 잘 다 있는 그 핵심들이 있어요. 김용태, 황교안, 나경원, 장제원 요거 한 10명에서 20명은 완전히 요번에 밟아버려야 된다. 아 그런 사람 더 살아나려고 더 노력하는데 지금 더 음모를 꾸미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예, 더 그래서 똘똘 뭉쳐 있는데 그 얘기는 근데 섞으시면 이제 해당 행위로 해서 이제 네, 징계를 알겠습니다. 받으니까 네. 아유 그거 뭐 그렇게 무서운 말씀하십니까? 해봐요. 아유 해봐. 아유 뭘 말입니까? 제 말 따라서요. 아유 아유 왜 그렇게 무서운 말씀? 왜 그래 무슨 말씀하십니까? 반박한 거예요. 그렇게 아, 그래요? 해당 행위 안 한 거예요. 아 왜 그럼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거 저 경선 나가야 되는데 왜 이러세요? 그렇죠. 네. 아니 이제 주필님 왜 이러세요? 저 뭐 아낄 만한 일 있어요? 아 참 죄송합니다. 네. 두 교수님 경선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두 후보님. 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결과 없으면 우리 또 시민판에서 같이 어울려서 한판 붙지. 안 합니다. 저는 이제 하셔야지. 이럴 때일수록 더 해야지. 아 싫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 있으니까 제보고 뭐 하다 보니까 저 오번에 느낀 것이 온 동네 갔다 돌아온 사람은 개혁 보수고 한 그릇 외길로 말입니다. 맨날 또 주말마다 올라와서 그래도 우리 두 후보님은 교수라는 사회적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운동했잖아. 저는 맨바닥에서 24시간 365일로 뛰는 아, 운동을 주필님은 원체 뛰어났기 때문에 그 뉴델리 주필하다가 그냥 박차고 나와고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뉴델리 주필 할 때도 운동했었어. 그러셨어요? 뉴델리 주필이 상근직이 아니에요. 아 그러셨어요?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제가 순빨갱이라 그래가지고 매장당에서 돌아가실 뻔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바람에 안 돌아가셨어요. 6개월 동안 매장당해서. 매장당한 이유가 뭐냐? 2016년 4월 총선에서 유승민을 날려야겠더라고. 그때 보니까 네네. 그 국회법 악법 통과해서 그 할 때 그 설치는 거 보니까 저건 날려야겠어. 그래갖고 대구 동구를 갔지. 그랬더니 대항마가 없는 거라. 그래서 민주당 후보 이승천이를 밀어줬어요. 네. 거기 가서 마이크 잡고 연설을 해줬어. 그래서 아무 조직도 없고 후보 등록 마감 10분 전에 등록해서 허허벌판 주유소 지하실을 저기 후보 사무실로 쓰는 이승천이 내가 도와줘서인지 뭔지 26%인가 25%를 받았어요. 대구 동을에서. 예. 그 유승민 씨값했지. 예. 그랬더니 그 인맥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 요지가 뭐냐. 뉴데일리 주필 언론인이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다녔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을 당한 거야. 네네네. 그래서 공직선거법 그 파트를 읽어봤지. 그랬더니 이게 상근자야.
상근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사무실을 나가야 되고 상근자면 4대 보험을 다 받아야 되잖아. 네네네네. 근데 내가 뭐 저한테 큰 돈인데 한 100여만 원 한 달에 비정기직으로 받은 거지. 명함만 주필 명예직 명함이지 저는 뉴데일리 사무실을 안 나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예예. 나는 그러면 주필은 위장 취업 혹은 문필 활동을 위한 명함이고 실제로 밤에는 맨날 그 저기 중국 대사관 앞 시위하고 제가 499일 동안 중국 대사관 앞에서 저는 주필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네. 우리 그때 인터뷰를 나도 처음 예, 했잖아요. 야, 이 양반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근데 지금까지 그 전에 예. 서로가 처음 만났을 때 네. 대화를 하는데 주필님은 저를 어떻게 마지막에 인터뷰를 끝나고 내한테 어떻게 평가했냐면 아직 우리나라의 교육계에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네요라고 내한테 네. 평가를 해주셨어요. 저는 대화를 하다가 그때 교총 예. 교총회장 나간다고 네, 해서 네, 제가 네. 한번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인터뷰 기사를. 잘 그래서 써주셨죠. 압구정동에 가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죠. 예, 그 커피숍에서 했는데 예, 예, 맞아. 주필님이 끝나고 나서 야 아직도 우리 교육계에 살아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네. 예, 예. 나 저를 저를 그 진짜로 전업 완전히 뉴데일리에서 근무하는 주필로 생각하셨구나. 저는 주필님을 그 완전히 아니요. 주필이 어쨌든 제가 아스팔트의 악명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는 전 처음이었고요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한동안 이 바닥을 좀 떠나 있었잖아. 그러죠. 저는 이 바닥에 2009년 말에 들어왔으니까 네. 그때는 두 교수님이 떠나 있던 시기야. 한 걸음 뛰었을 시기야.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24시간 365일 운동가였다고. 지금 10년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뭐 바랄 거 없다고 운동 그만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그건 나 같은 사람 보고 당신 10년 동안 인생 헛살았어 그 소리가 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주필님 만나 근데, 예. 존경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자유시민들이 각성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이제 박 대통령 이제 그 탄핵 당한 직후에 제 감옥 갔다가 저는 재수가 좋게 100일 만에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생태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근 직원이 8명이 되는. 저 주필님 감옥 갔을 때 저 영치금 5만 원 넣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저 가서 저 김소미 박사, 김소미 박사하고 영치금을 넣자 해갖고 몇 명 해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도 그때 애국지사라. 그래도 그 태극기 집회 때 가끔 보였어 얼굴 그때 탄핵 때. 제가 그때 주필님이 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를 그 교육감 간다고 꼬셔갖고 살살살살 꼬시면서 야 나와야지 교육감 제가 나오면 그 전과자 됩니다. 안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많이 했지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요번 또 선거 결과 상관없이 제 이 험한 인생을 또 본보기 삼아 뭘 본보기를 계속해서 좀 험하게 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선에 예. 해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러면 뭐 우리 동작갑 또 있는 힘 없는 힘에서 다 지원에 좀 해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